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공화당 정치인 수십 명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코스를 바꾸라고 촉구합니다. 세계 무대에서 미국 정보기관을 때리고 러시아 정보국장이었던 푸틴을 지지한 걸 철회하라는 요구입니다. 팍스뉴스의 많은 앵커들도 2명을 제외하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게 분명한 러시아 대통령의 말을 믿는다고 밝힌 건 믿을 수 없다고 방송합니다. 팍스의 백악관 출입기자는 미국 대통령이 적국 지도자 옆에서 미국을 버스 아래로 던져버린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일하게 마이크 펜스 부통령만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남은 의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왜 늘 푸틴 앞에서는 작아질까에 대한 답을 찾는 것과 백악관의 데미지 컨트롤 과정입니다. 법무부가 총기협회와 연관 있는 러시아 여성을 라이센스 없이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북핵 협상은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말을 되풀이하기 시작합니다. 알자지라는 북핵 협상은 이미 무너졌다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반면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 55명의 유해를 받기 위해 미국 대표가 북한을 방문한다고 국방신문이 확인했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농민의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고 호소하는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농민은 애국자지만 동시에 생활인이라고 호소합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 탄생 100년을 맞아 사우스아프리카에서 연설했습니다. 이상하고 불확실한 시대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면서 문제와 해결점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한 청취자분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전에는 그 오늘의 미국에서 많은 다양한 뉴스를 전했기 때문에 출근할 때 즐겨 들었는데 요즘은 북한 문제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뉴스뿐이라고 좀 지겹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짧게 그 뒤늦은 답을 드렸습니다. 저도 늘 날마다 그런 많은 그 여러 가지 그 미국의 모습 또 변화하는 과정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정치가 안정되지 않으면 그 뉴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그 트럼프 대통령 또 북한 핵 문제를 오늘의 미국에서 주요 이슈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오늘은 또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런 그 목소리도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이 시작하기 5분도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대에서 기자회견을 끝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의 미국에서는 그 이후의 반응까지는 전해드리지를 못했는데 거의 24시간이 지났죠. 24시간 동안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이 있었고 이제 지금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던 것에 대한 그 불만과 아니면 지지하는 그런 그 두 개의 다른 그룹들이 생각했었던 것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매듭을 좀 짓고 다음 단계로 이제 2년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맞아야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그 조짐들이 여러 군데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24시간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였어요. 미국 기자가 대통령에게 누구를 믿습니까? 미국 정보기관입니까? 블라디미르 푸틴입니까? 그리고 세계가 보는 앞에서 지금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었던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당신 옆에 있는 저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대통령이 미국 정보국도 믿지만 지금 푸틴 대통령이 강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느냐.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실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나중에 뭐 CBS라든가 이런 기자들에게 아직도 본인은 그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믿는다는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이 나도 실제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걸 원했다. 왜냐하면 지금 관계 개선을 원하니까 푸틴과 지금 전 세계에서 러시아를 2등 국가로 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2등, 3등 아니면 최하위 지도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죽이니까. 그리고 많은 부정부패 축제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그런 것들을 좀 없애보려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싶어 했고 김정은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 하는 걸 나타내려고 팍스의 크리스 월러스라는 보수와 진보에서 다 그 존중받고 있는 그 앵커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결국은 많은 일들이 두 사람 사이에서 2시간 이상 그 아무도 배석하지 않고 회의를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겠지만 그 비밀 회담이기 때문에 알 수도 없는 일이고요. 먼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먼저 그 신문 방송들이 헤드라인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반역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뭐 미국의 뭐 국가안보국장이라든가 전 CIA 정보국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 평생 보지를 못했다. 이건 반역적인 행위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bad people이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공화당인 전에 국토안보부 장관을 지낸 그 탐 리치는 그렇게 말한 사람 bad people이 아니라 애국자다라고 다시 얘기를 했고요. 프랑스의 르몽드는 푸틴이 헬싱키에서 모든 것을 주도했다. 이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드러지 리포트도 똑같이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드러지 리포트는 기사를 취재하거나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드러지 리포트는 다만 이제 모든 그 기사들을 제목을 딱 이렇게 놓고 제목은 본인이 바꾸는 적이 많고 링크만 시켜 놓습니다. 이태리에서 가장 발행 부수가 많은 그 코리엘의 델라 세라 밤이네요. 이 신문은 푸틴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그렇게 말한 푸틴을 믿는다. 멕시코에서 발행되는 엘 유니버설이라는 신문은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푸틴이 트럼프에게 말해줬다. 글로브 앤 그 메일 캐나다 신문이죠. 트럼프가 미국이 아니라 푸틴을 지지한 충격적인 세계 무대 이런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20년 동안을 이제 그 러시아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그 커버했었던 그런 전문가들, 뭐 저널리스트들 가운데서요. 그런 등등의 사람들이 이게 그 푸틴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올 때부터 좀 앞서갔다는 겁니다. 푸틴이 조금 먼저 그래서 연단이 조금 높았거든요. 올라갈 때 푸틴이 먼저 올라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 그 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의 시작도 땡큐 하면서 스테이트먼트도 먼저 푸틴이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그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가장 좋아하는 백악관 출입 기자 가운데서 한 명, 가운데 한 명도 아니고 가장 좋아합니다. 팍스의 출입 기자이기 때문에 원래 전에는 CNN에서 일을 했었어요. 존 로버츠가 헬싱키 현지에서 이 기자회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지 될 것이다. 팍스 뉴스의 백악관 출입 기자가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cost the president dearly politically, the summit that he just completed in Helsinki. Not just from Democrats, but from Republicans as well. 이미 이때부터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부터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비난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트럼프가 미국을 버스 밑으로 던져버렸다. The president threw the United States under the bus. John Roberts, live from Helsinki. Where the bus throwing happened. 셰프 스미스 앵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존 로버츠 헬싱키에서 보도를 했다고 하면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걸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이 언더 더 버스라는 표현을 미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저살자고 남을 배신하는 그 국가를 배신했다는 뭐 이런 정도의 얘기고 팍스에서 터커 칼슨과 션 해니티를 제외하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터커 칼슨과 션 해니티 시간 차이를 두고 이제 녹음을 해서 그 사람들이 1시간 차이
차이를 두고 방송을 이제 했는데 그 두 사람을 빼고는 로라 잉그램 뭐 누구누구 다 뭐 팍스의 원래의 방송 비즈니스 채널 같이 하고 있는 그 닐 카부터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월러스는 어제 그 두 사람은 팍스와만 인터뷰를 했어요. 팍스의 크리스 월러스가 이 그 블라디미르 푸틴과 인터뷰를 하는데 블라디미르 푸틴이 정말 그 참 잘 준비를 했더군요. 그래서 이제 서구에 러시아 고립시키는 것은 실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길을 열어줬다. 그리고는 이제 인터뷰 5분 정도, 38분인가요? 5분인가요? 그 정도 되거든요. 하는 동안에 그 며칠 전에 왜 미국 정보국에서 대선에 개입했다면서 러시아인들을 29명을 그때에 맞춰서 기소했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서 기소장 보겠느냐 하고 이 29페이지짜리 그 기소장을 주니까 이 푸틴이 아주 좀 냉랭해지더군요 하고 터치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 월러스가 계속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서로 테이블 없이 의자 마주 놓고 앉아서 한 인터뷰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선 그렇고 그리고 이 나토를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그 비난을 했는데 조지아나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국가가 되면 나는 굉장히 싫어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크리스 월러스가 대통령이 하지 않은 모든 얘기를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다 했습니다. 왜 러시아 군대는 시리아에 가서 민간인을 학살을 하는가? 그리고 왜 너무 많은 그런 그 당신의 적은 숨지는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그 블라디미르 푸틴이 누구나 다 정치적인 라이벌은 있다. 미국은 안 그러냐? 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Why is it that so many people who were political enemies of Vladimir Putin are attacked? Ну, во-первых, у нас у всех много 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отивников. Well, first of all of us have plenty of political rivals. I'm pretty sure President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정치적인 라이벌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잊어버렸는가? 존 F 케네디 미국에서 암살당했잖아. 또 Have you forgotten about it? Где убили? Well, В США или в России? has Kennedy been killed in Russia or in the United States? Случилось. Что вообще происходит? Or Mr. King? 마틴 루터 킹 What happens at the clashes between police and 그리고 civil 미국 society? 경찰이 그 일반 시민을 숨지게 하는 거 미국에서도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의 그 정치적인 적이 나에 의해서 숨졌다는 증거를 대라. 증거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더군요. 결국 그 푸틴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보여줬고요. 그에 대해서 이 크리스 월러스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어제 계속 그 인터뷰하면서 서로 논란을 하듯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국의 대통령에게 왜 우리 사람들은 설령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도 늘 그래왔는데 그것은 완전히 그 비합리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세계 어느 나라나 미국도 그러는 것처럼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남미, 한국 이런 데 정치적인 개입을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 시대에 이번에 특히 그 러시아의 미국 개입은 미국의 유권자들 50만 명의 정보까지 해킹을 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페이크 뉴스가 어떤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떠한 또 기관을 통해서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이 조사를 하는 과정이죠. 캠페인과 이 러시아와의 연관이 있는가.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푸틴이 아주 냉담하게 얘기를 했고 다시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션 해니티와 인터뷰에서 굉장히 그 러시아의 그 대통령은 강한 사람이다. Humanitarian aid. We're talking about all of these different things, and we get questions on the witch hunt. And I don't. 위치헌트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Humanitarian aid. We're talking about all of these different things, and we get questions on the witch hunt. And I don't think the people out in the country. 그리고는 이러한 그 러시아의 뭐라고 할까요? 음모 같은 것. And so he said it's nonsense, is right. And he also said 뭐 넌센스 그런 얘기요. and everybody that watches your show knows. And I think. 션 해니티 당신도 알고 대부분의 나라도 알고 그리고 션 해니티의 시청자도 다 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팍스의 호스트들도 전부 역겹다.
참 느낌이 그런데 이건 뭐냐, 뭔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의 정보국장인 국가정보국장이요, 단 코츠가 성명을 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기 위해 2016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분명한, 그 판단은 우리의 분명한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부터 이제 제가 공화당에서 무슨 존 맥케인처럼 늘 그 트럼프 대통령과 많은 의견 차이를 보이는 사람은 얘기도 않겠습니다. 이름만 불러드리자면 지금 40명이 넘거든요. 텍사스의 윌 허드 대통령, 내가 이제까지 KGB에 의해서 놀아나는 많은 사람을 봤지만 미국 대통령이 KGB 손에 놀아날이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다. 린지 그레함 상원의원, 기회를 잃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함을 보여줬고, 거기서 이제 그 당당하게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동안에 이 러시아에게 따졌어야지 되는데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 오늘 아침에도 또 얘기를 했지만 러시아는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 러시아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정보국의 결론에 단단히 동의한다.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 의원, 대통령의 커멘트에 반대한다. 미국과 블라디미르 푸틴을 비교하다니, 뭐 잘못이 있다면 양측에 다 있다고 했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의 상원 의원 리처드 버, 푸틴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고, 캘리포니아주의 하원 의원 데렐 아이사, 또 뭐 피터 킹, 뉴욕이 지역구인 그 공화당의 하원 의원, 강하게 트럼프 말에 반대한다. 논란 정도가 아니라 실망이다.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고 지금 와이프가 바티칸 대사로 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빨리 수습해야 된다. 이건 지금까지 한 일 가운데 최악의 실수다. 곧 수습해야지 된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팍스 텔레비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팍스 앤 프렌즈의 그 3명의 앵커들이 전부 이건 아니지, 그 푸틴의 평생 목표가 미국 민주주의를 깨는 것이다. 이제 그 여자 앵커가 얘기를 했어요. 에비 헌츠만이 먼저 말합니다. Vladimir Putin, whose ultimate goal in life is to undermine our democracy. So it was that one moment that you had to stand up for your own country, to stand up for your intelligence community. And as we've said this morning, he did not do that. He has tweeted out since. He said, as I said today, and many times.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순간에 조국을 버리고 조국의 정보국도 버렸다. 그리고는 또다시 오늘 아침에 트윗을 하기를 밝은 미래를 위해서 이 그 푸틴과 같이 일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회가 있었는데 버린 것이다라고 했고, 동료 앵커는 또 다른 앵커는 익스큐즈도 뭐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빨리 정정해야지 된다. Was to upend our electoral process. Right. They hate democracy. And I will say this to the president: when Newt Gingrich, when General Jack Keane, when Matt 네, 이제 Schlapp. 공화당들이 다 비난하는 얘기를 하면서요. 이제 이게 이제 그 팍스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아침에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다. They did interfere in our elections. It's really clear. There should be no doubt about that.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잘 지내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는 합리적이기도 하고 좋지만 러시아와 미국의 이해, 러시아와 미국의 가치는 맞지 않는다. But Russia is a menacing government that does not share our interests and it does not share our values. And I think that should be made very, very clear. Sherman. 러시아에 대한 그 더 강한 제재를 고려하면은 나는 회피하겠다. 그렇다고 대통령을 뭐 반역자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딱 한 사람 마이크 펜스 부통령만이 미국 대통령은 언제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세계가 다 본 일이기 때문에요. 생중계되는 가운데서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해왔던 말이지만 그것을 다시 확인한 것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겁니다. 큰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 공개적으로 이제야말로 내통을 했다. 뉴욕타임스 왜 그럴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럴까? 미스터리다. 월스트리트저널 현대 미국 대통령이 이러는 것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미국 대통령이 뭐 거짓말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린든 존슨, 그 리처드 닉슨,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텔레비전에서 거짓말을 했었고, 리처드 닉슨은 뭐 워러게이트에 대해서도 했고, 빌 클린턴, 루인스키 사건, 조지 부시, 이라크 전쟁, 거기에 화학무기 없었는데 있다고 했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거의 한두 번이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공개적으로 이것은 이제는 다른 나라까지 가서 그 사람을 놓고 이렇게 한 것은 내가 그
1970년대부터 애틀란틱에서 이런 외교 관계를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처음이다. 제임스 팔로우 저널리스트가 얘기한 거거든요. 이제는 51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236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 청문회도 하고 조사를 해서 다 러시아가 개입을 했다는 것을 사실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방어만 하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결점이 심각한 대통령에 대해서 경고를 할 것인가. 이게 그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번에 아무 일 하지 않으면 공화당 위험하다라고 경고합니다. 잠시 뒤에 이 내용이 결국은 이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죠. 대통령의 힘이 약화되기도 하고 또 포커스를 다른 쪽으로 돌려야지 되니까 잠시 뒤에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내용은 미국 언론보다 한국 뉴스가 조금 먼저 보도할 수도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국방부에서 관리를 하고 독립성은 보장된 Stars and Stripes 신문이 보도를 했고 또 그것을 인용을 해서 워싱턴 포스트도 전하고 있는데 빠르면 다음 주일 아니면 적어도 2주일 안에 이제 55명의 한국 전대 전사한 미군의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표단이 북한에 가서 어쩌면 오산으로 일단 갈지 아니면 하와이로 바로 올지 이것은 결정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게 이제 7월 27일 정전협정일 65주년을 맞아서 한다 하는 것인데 아직도 과연 55명의 유골이 그들의 유골인가 이 확인에 대해서는 또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는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벌써 언제적의 일이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CBS와 팍스의 인터뷰, CBS와 팍스의 인터뷰가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한 뒤에 몇 시간 뒤에 아침에 오늘의 미국 시작할 때였으니까 9시였고 션 해니티 같은 경우는 저녁 6시니까는요. 거의 9시간 뒤인가요? CBS도 마찬가지예요. CBS의 제프 글로워 앵커도 역시 저녁 뉴스 앵커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방송돼서 그 시간에 인터뷰됐다. 이렇게 한국 언론에서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고 대통령이 이제 미리 녹음을 한 거죠. 미리 녹음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자회견 전에 녹음을 한 것 같아요. 네, CBS는 분명히 전이더군요. 왜냐하면 스코틀랜드 본인의 골프장에서 녹음한 거 그 부분을 틀어줬는데 서두르지 않겠다. 북한과의 핵 협상.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히 이제 한국의 진보 언론이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추수감사절에 터키를 오븐에서 빨리 꺼내면은 이게 제대로 안 구워진다 했는데 그것은 요즘에 최근에 하는 얘기입니다. 5월 달 이제 한번 어긋나고 다시 만나기로 한 그 부분부터 했었던 얘기고 그 전에는 속전속결 아주 금방 다 어떻게 비핵화를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현상을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다고 계속 경고를 했었던 그 경고음이 맞다는 것을 싫지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너무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오븐에서 천천히 구워야지 된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더 한층 나가서 시간이 있다. 우린 서두를 필요가 없다. 시간은 사실 없죠.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인 시간으로 보면 김정은이 훨씬 시간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 현실 인식 자체가 오히려 아직도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귀한 러닝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CBS 이브닝 뉴스에 방송된 것과 션 해니티에 방송된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뉴스 클립만 들려드리겠는데 CBS의 제프 글로워 앵커가 물어봤어요. 김정은이 지금 충분히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고 나서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의 생각이 무엇이냐 속도를 충분히 내고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Has Kim Jong-un moved quickly enough after the summit in your estimation? Well, it depends on what. He moved very quickly on 네, hostages. 왓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You know, before I went
and paid nothing. 인질 같은 경우는 돈도 하나도 안 주고 빨리 풀어줬고 그게 선의를, 굿윌을 보여준 것 아니냐. Many decades. But I'm in no 이렇게 북한과의 이슈는 수십 년 동안 있어 왔다. 서두르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뒤에서 일어나고 일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군다나 보지 않았는가. 판문점에서 물론 한 번은 북한이 바람을 맞췄지만 그런 유해 송환 작업 같은 것이 잘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앵커가 다시 유해가 아직 오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They promised the remains would come back, but they haven't come back yet. Well, they're in the process of doing it. It doesn't go 다 이 과정이죠라고 답변을 합니다. But they're in the process of doing it. In fact, we're sending a two-star 굉장히 복잡하고 있기 때문에 meet one of their two-star generals. 네, 투스타 장군들끼리 만났군요. 우리도 그들도 투스타 장군끼리 해서 더군다나 유해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해 문제 자체, 송환 자체는 이렇게 복잡한 거는 아니고요. 단순한 절차죠. 그리고 이미 209의 유해가 발굴된 게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209 다 보내는 것도 아니고 55구 보낸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대통령이 나는 한 가지는 안다. 북한도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것. Of a process, remains are complicated. Some of the remains they don't even know if they are remains. I know one thing: they would like to be able to do it if they can. 네, 아직도 북한이 이제 비핵화 본인과 협상한 것을 지킨다는 그런 것을 믿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팍스의 션 해니티와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팍스의 션 해니티와 인터뷰할 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 글로벌 워밍이라고 했는데 지금 핵 워밍, 뉴클리어 워밍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북한 얘기도 했는데 그러자 오늘 데일리 뉴스가 핵 확산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했다. 북한 문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북한이 핵 이슈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걸려도 하기는 하겠는데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것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안 거죠. 이 일이 힘들다는 것. 그리고 이제 미국 언론이나 아니면 싱가포르도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했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팔로우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었잖아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김영철을 만났을 때 북한이 핵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감춘다고 또 우라늄 농축 우라늄 자체도 감춘다고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김영철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폼페오 국무장관은 대통령은 미국의 정보국이 지금 다 취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북한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뭔가를 더 만들고 있고 감추고 있고 강성이라든가 함흥이라든가 또 다른 시설도 있고 한다는 것을 알려줬잖아요. 폼페오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폼페오 장관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김영철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김영철이 누굽니까? 스파이 마스터죠. 아주 부정을 하면서 결코 우리는 숨긴 게 없다.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같은 것은 없다. 그리고 나서는 북한의 외무성의 대변인이 담화로 너무 유감스럽고 gangster like demand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문제 자체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게 없는 거죠. 이 과정조차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알자지라 방송에 리처드 타브레드 헤이다리안이라는 아시아의 스페셜리스트예요. 컬럼을 썼는데 결국 김정은과의 협상은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담 이후에 북한이 큰 양보를 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 한국을 곤란하게 하는 양보 등을 계속하면서 중국을 기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외교적으로 막다른 골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했었던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면서 회담은 끝날 것 같다. 바게이닝 할 수 있는 파워가
필요가 없잖아요. 다 미리 던져줘 버렸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평양에 경제 베네핏을 주고 핵을 가진 정상 국가로 인식을 하고 제한적인 무기 감축을 하는데 그렇게 그 일이 마무리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물론 미국 정치 환경에서 이것을 받아들일까? 일본이 또 받아들일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제 그 미국 그 전략이 실패를 했고 예상보다 빨리 이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핵 협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칼럼이 그 알자지라에 실렸습니다. 잠시 뒤에 미국에서 이제 그 대통령의 말이나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그건 아니옵니다. 각하하는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그 생겨나고 있거든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본인이 농부이기도 해요. 그 소니 폴듀라는 농림부 장관이 뭐 시카고 트리뷴, 폴리티코, 엑시오스 이런 언론과 쭉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러시아 사태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쏙 들어가 버렸는데 중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에 농부가 너무 힘듭니다. 농부들은 자신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참 좋아하지만 동시에 비즈니스 피플이죠. 그러니까 이윤을 남겨야지 됩니다. 어쩌면 미국의 그 직업군 가운데 농부가 최고의 애국자일지 모르지만 애국자도 애국심을 갖고 pay the bills, 돈 내야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굉장히 지금 그 중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에 뭐 콩, 쌀, 소고기, 돼지고기 등등 콩이 제일 힘들죠. 뭐 한 수출의 3분의 1을 중국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국가가 불균형한 그 무역의 그 추를 중간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도 희생을 해야지 된다면 참을 수는 있겠지만 역시 그 농림부 장관답네요. 가뭄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 농민들이 이 가뭄이 언제 끝나나 이 전쟁이 언제 끝나나 한다는 거예요. 농부들뿐만이 아니라 메인의 랍스터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바이어가 그 계약했다가도 취소하고 미국산은 뭐 관세가 합쳐서 35% 45%인데 캐나다산은 7%밖에 안 붙는데요. 그럼 뭘 사겠어요? 그래서 분노와 걱정이 커집니다라고 계속 지금 농림부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좀 연설을 길게 했어요. 오랜만에 아침에 뉴스 준비하다가 그의 연설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사우스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그 만델라 그 전 대통령이 7월 18일에 태어났군요. 7월 17일이 한국에 아주 그 의미가 있는 날이고 7월 18일을 맞아서 여러 가지 그 연설을 했는데 지금을 정말 그 이상한 불확실한 시대다. 정말 그 strange times라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But given the strange and uncertain times that we are in, and they are strange, and they are uncertain. 이상하고 불확실한 시간이라는 거죠. With each day's news cycles bringing more head spinning. 날마다 그 뉴스 사이클을 보면은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헤드라인들로 꽉 채워지고 잠깐 뒤로 하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이라기보다 여러 가지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본인도 이 말을 하기 전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과거에 자신이 대통령이었었을 때 기자들이 뭐 물어보면 굉장히 철학적으로 길게 답변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좀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을 텐데 나의 긴 답변에 그 좌절을 했었던 그런 언론사 그 기자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인간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비전 같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넬슨 만델라의 말을 조금 그 고쳐서 우주의 뭐 보편적인 자유를 지키려고 시위를 하는 것 그게 이제 뭐 혁신 그 갭을 어떻게 채우나 이런 말을 하면서 권위주의에 대해서는요
지금 국제 정치에서 권위주의 이게 이제 독재로 나가는 거죠. 그 독재 그 이상 전체주의로 나갈 수도 있고 다시 우월해지고 있는데 서구에서 극우당이 애국심을 앞세우면서 국경을 막고 하지만 이건 인종차별적인 국수주의지 애국심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평등에 대해서는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그러나 빵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그 생존권은 보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 같고요. 일을 하면 미래에 대해서 넬슨 만델라의 비전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간디, 마틴 루터 킹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그 아래 자유, 정의, 다민족주의를 믿는다. 세계화에 대해서는 서로 가까이 움직이고 섞이고 하는 그런 것, 국제적인 협력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 도전을 풀지 그런 얘기를 했고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가 공격당하고 있는데 소셜미디어는 한때는 지식과 이해의 공유의 장이었는데 지금은 미움과 편견, 편집, 선전도구, 음모 이론의 장이 되고 있다. 공통적인 인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본인이 약하다고 공격당한다고 이렇게 믿을 때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프렌치 월드컵 축구팀을 보자. 그 프렌치 축구팀이 정말로 23명 가운데서 11명이 또 거의 그 얼굴이 까만 사람이 많잖아요. They are all French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유럽연합과 일본이 아주 중요한 딜, 대부분의 그 관세를 없애는 그런 그 무역 협상에 서명을 오늘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군요. 이런 많은 것들이 미국과 그 연관돼서 있을 수 있는 변화고요. 오늘 이제 그 미국의 케이블 방송을 들으면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광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광고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돈 많은 그 부자죠. And is planning to do it again this year. Why would an American president want to meet with a dictator who's trying to undermine our democracy? 왜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낮게 보고 독재자들과 만나는 걸 좋아하는가? If Paul Revere and other patriots had waited to act until it was safe or politically correct, we would never have the country we have. 지금 공화당들이 뭔가 그 행동을 해야지 된다.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제 만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거죠. 좀 전에 그 광고 들어보신 그 탐 스테이어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그 좀 민주당이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결단을 내려야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러시아의 시민으로서 29살인데 2015년부터 적어도 2017년 2월까지 미국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다는 것으로 이제 그 워싱턴에 살고 있는 마리아 부티나라는 29살의 러시안입니다. 미국 시민은 아니고요. 체포를 했거든요. 오늘 뭐 일부에서는 이 여성이 뭐 그 집무실에도 갔다. 대통령 집무실에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하는데 그것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그 사진은 그 사진 아니고요. 지금 뉴스 나오고 있네요.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1시니까 지금부터 1시간 10분 남았습니다. 1시간 10분 뒤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떠한 성명을 본인이 직접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뭔가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많이 했다.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할지 아니면 어제의 기자회견에 대한 수정 발표를 할지는 봐야지 되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